하여튼 그러하고, 그래서 저기 일부 문항들만 선별해 놨으니까 저게 이제 내가 풀어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렵겠다 싶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지 저번에 보긴 했는데 저 두 개만 다시 좀 보고 그 다음 주제 파악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는 76페이지에 4번, 5번 이거 두 개만 좀 다시 보고 시작합시다. 아, 14번, 15번. 미안합니다. 14번, 15번. 14번, 이거 우리 저번에 봤던 글인가요? 14번 봤나? 14번 봤죠? 14번 내용 기억나요? 전문직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그 대중의 요구의 충돌 이런 얘기를 했던 글이고, 얘는 뭐 다시 안 봐도 돼. 이건 괜찮겠다. 이건 넘어가고 15번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조금 그 어렵게 너무 설명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가보면, 성공적이고 또 이거는 그 공정하기 위해서는 이코시스템 매니지먼트, 환경 관리죠. 환경 관리는 연결되어야 한다. 어디에? Poverty reduction.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글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지를. 왜? 여기 이거 있거든. must be. 뭐뭐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나타낸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쟤를 그대로 가지고 요지로 끌어냈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 수 있었으면. 자, 그래서 환경관리는 그 빈곤 퇴치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진술이 환경관리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일단 주제문을 던져놨습니다. Urban structure projects, infrastructure projects need to address. 이것도 뭐를 언급해야 한다. 얘도 당위성 있는 동사죠. 뭐뭐 해야 한다. The trade-off는 득과 실을 따지는 걸 얘기합니다. 득과 실을 따지는 거야. Between conservation, livelihoods,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여기 conservation이 보존하다라는 보존이란 뜻이고, 얘는 뭐 그냥 삶의 터전이라는 뜻 정 필요 없고, equitable distribution 아까 이거 공정한이라 그랬죠? 공정한 분배 사이에서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장만으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이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자원 환경 보존에 대한 이야기야라는 걸 잡아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주제문은 이렇게 need to로 들어가 있다. 자, historically there has been tension. 자, 그 갈등이 있어 왔다. 언제? Conservation models. 그 보존 모델들이 어떤 모델? That create a protected areas. 보호구역을 만들어내는 보존 모델들이 간주될 때, 몸으로 보여질 때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다고 보여질 때 공동체에 의해서. 이 문장은 사실은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환경보호구역, 그린벨트 같은 거 있죠. 그린벨트에 딱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텐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뜻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배경지식을 가진 입장에서 해설을 한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우리가 그런 배경지식까지 쓰기는 쉽진 않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often these models are implemented at the expense of poor. expensive 이거는 뭐뭐의 비용으로라는 뜻이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비용으로 이러한 정책, 이러한 모델들이 실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환경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그 상당한 재원이 그 빈곤층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진짜 빈곤층한테 세금 내라 그래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만 원래 빈곤층에게 가야 하는 그 복지를 가지고, 또는 여기서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빈곤층에게 분배될 수 있었던 거를 간접적으로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환경관리, 이거는 아마도 약간 좀 부유층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있을 만큼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원이 더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주변 환경 깨끗한 게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반면에 이 사람들과 대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당장 환경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환경이 뭐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는. 그린벨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거기는 자원 다 끌어와가지고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그 이해관계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다른 사례 한번 들어볼까? 이 자리에 선진국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스마트폰 같은 거 사면 충전기 안 들어있는 거 알죠, 요즘? 이 케이블만 들어있고 이 머리통이 없잖아. 그거 왜 없는지 알아? 그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없는 거야.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 EU 같은 선진국 집단들이 그거를 못 넣게 해요, 거기다가. 환경 보존을 이유로. 근데 굉장히 모순적인 거는 유럽은 선진국이죠. 뭐 나름 선진국이지, 유럽은. 걔네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지금부터는 깨끗하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모순적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개도국은 환경이고 나발이고는 알 바가 아니야.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겨도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석유를 태우든 뭘 하든 간에 그 있는 자원을 모두 가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줘라 라고 주장하는 측. 이쪽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환경에 관심 좀 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비된 경우를 보여줄 수 있고,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다시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에 이 내용이 있었어. 이게 사실 첫 번째 문장이었지. 그치? 이걸 내가 이렇게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 이걸 못 잡아줘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Programs. 이런 프로그램들은 have become obstacles. 뭐가 됐다? 장애물이 됐다. 장애물이 됐대요. 왜냐하면 there's no balance. 균형이 없대. 균형이 없다고? 여기 trade-off랑 반대말이네. 여긴 균형이 있다 그랬잖아. 균형이 없다. 뭐 사이에? Need to protect ecosystem services. 이거는 환경 보존의 필요성이겠죠. 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the desire, 욕구예요. 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고 싶은 욕구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장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 이 사람들의 입장과 이 사람들의 입장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입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무시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no balance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 간의 입장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장애물이 된 거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양자가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obstacle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지 탄핵을 좀 해보면, 자, 1번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한다. 일단 첫 번째, 양극화라는 얘기가 없어요. 설사 추론하더라도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아니고 무분별한 환경 보존이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거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지. 근데 얘는 정확히 반대말이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시 안정적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재정 지원에 관련된 말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얘기고. 자, 인근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건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원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인 것 같나요? 저번에 아니라고는 했는데 왜 아닌지는 정확히 안 알려줬거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환경 보존. 환경 보존의 필수 조건이다. 요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장애물이라 그랬잖아. 균형이 없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장애물이면 균형이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대로 뒤집으면. 자, 근데 여기 보면 자원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공정한 배분? 공정한 배분이라는 얘기 찾을 수 있겠죠. 자원의 순환 얘기가 있나요, 여기? 자원의 순환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건이다. 이게 선결 조건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 이 글에 없거든. 그치? 정말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한 배분이 조건이다라고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공정한 배분.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맞춰주는 거. 이건 그럴 수 있지. 근데 자원의 순환 사실 전혀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아니고. 자, 5번. 생태계 관리 시 빈곤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글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3학년 문제 중에서 어려운 편에 속했던 거고 요지 추론 문제 중에 아마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3학년 문제 중에 여태까지 역대급 나왔던 문제 중에.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다 읽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푸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must be, need to 요거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푸는 것도 아주 합리적인 빠른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가서 주제 추론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 3번 지문부터 81페이지에 저희 3번도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어쩌고 저쩌고. While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계속해서 뭐뭐인 반면에 도시에 있는 쇼핑자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어디에 끌린다? 개념에 끌린다. 근데 무슨 개념? Buy and eating food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관련 있는 음식을 구매하고 먹는다는 개념에 끌리지만 the nature, 자연은 claimed by the ads. 광고에 의해 주장되는 자연은 was no longer, 더 이상 뭐가 아니다. The nature, 자연이 아니다. That created the food. 음식을 만들어낸 자연이 아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약간 해석에 난점이 있거든.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네이처는 이 네이처랑 다르대. 이게 본질이지. 여기 있는 네이처랑 여기 있는 네이처랑 같지 않대. 이쪽에 있는 네이처는 광고에 의해 주장되는 자연이에요. 여기 있는 자연은 음식을 실제로 만들어낸 자연이에요. 문구 속의 자연과 실제의 자연 간에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아낼 수 있죠? 자, indeed, 다시 한번 얘기하면 the nature, 자연, 어떤 자연? claimed by many ads. 많은 광고에 의해 주장되는 자연은 was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었다. food products, 음식과 관련이 있었다. only by, 어떠한 방법으로만 the ads attachment, 그 광고의 부연 설명으로만 관련이 있었다. 즉, 관련이 없었다라는 뜻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This is clearly a case of what French 이 사람이 말한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 자, 이렇게 직접 인용 있는 거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 Or the tendency, 경향성입니다. 단어의 경향성이에요. 근데 어떤 경향성?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 하에서 단어의 경향성. 뭐가 되는? To become separated. 구분되는 뭐로부터? Meaningful association. 의미 있는 그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A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A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상의 A가 있고요. 반면에 자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A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지, 자연. 여기 들어간 자연. 또는 뭐 신선하다. 신선함으로 가볼까? 신선함?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신선한 사과라 하면 나무에서 방금 딴 거죠. 그치? 신선하다는 나무에 있는 거 바로 딱 따가지고 물에 씻어서 먹는 게 신선한 거야. 근데 광고에 보면 항상 신선한 사과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거 언제 땄어요? 실제로 일주일, 한 달 전에 딴 거 물류센터 다 거쳐가지고 마트로 오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신선함이랑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함은 바로 딴 거. 광고에서 얘기하는 신선함은 저번 달에 딴 거. 이렇게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하에서. 자,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 food as helped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자, 그 음식 광고들은요, 이 고객들로 하여금 익숙해지도록 했어요. 어디에? New definitions of words. 그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했어. 신선함, 그리고 자연 등과 같은 단어의 새로운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은 덜 신선할 수도 있고, 덜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유기농이라 해가지고 진짜 찐 유기농으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기농은 진짜 그 어떠한 인공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땅에서 자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광고에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인공 비료를 20% 미만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친다는 거야. 단어를 가지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어의
중의적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입니다. Definitions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to their traditional meanings. 자, 어떤 정의냐면 간주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반대라고 그들의 전통적 의미에. 유기농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비료를 20% 썼다니까? 인공 비료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유기농이 아닌 거잖아. 그럼 무기농이잖아, 그거는. 하지만 유기농이라고 광고한다. 왜? 20%까지 안 넘었으니까. 요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아직 잼민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제로 소주 이런 예시를 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비슷한 예시를 지금 열심히 찾아보면 제로 콜라 예시, 근데 제로 콜라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제로 콜라 0칼로리라고 하죠. 진짜 0칼로리예요, 그거? 그 진짜 0칼로리 아니에요. 진짜 제로는 아니야. 그치? 설탕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진짜 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법적으로 몇 밀리그램당 몇 칼로리를 그냥 초과하지 않고 그 이하면 그냥 0칼로리라고 표시해도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 칼로리는 진짜 0이야. 물이어야 돼. 근데 실제로 제로 콜라는 0은 아니란 말이지. 실제로 0이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0인 것처럼 광고를 하죠. 그럼 제로라는 의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의미랑 그 음식 광고에 쓰는 이 의미가 달라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제 수업 때는 제로 소주로 들었거든. 무알콜 맥주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당신들은 안 될 것 같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The new definitions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새로운 정의는요, 더 나은 기능을 수행했어요. 더 잘 맞춰줘서 필요성을.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s. 점점 상승하는, 발전하는 산업 음식 시스템의 필요성을 잘 충족시켰다. 뭐 제로라고 한 덕분에 코카콜라 대박 났잖아. 그치? 우리한테는 사실 거짓말 했지만.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s. 자, 그게 뭘 할 수 없는 거야? 음식을 수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음식이냐면 관습적인 의미와 기대에 맞는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주제 유형, 주제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어떤 문장이 그대로 요지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글 전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저번 문제들보다 체감상 조금 어려웠을 거고, 주제를 먼저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단어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정도가 큰 주제가 되겠지. 그리고 특히 이 글은 음식 광고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음식 광고란 영역에서 더 그러하다. 이 정도가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럼 선지를 좀 날려볼 건데 1번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as of natural foods. 이 자연스러운 또는 이제 그 유기농 음식의 광고에서의 안정성의 하락. 안정성의 하락?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광고를 믿으면 안 돼요 일까? 아니면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일까? 믿으면 안 돼요까지 나가진 않았거든 필자가. 저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필자는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아직. 2번 Changes in the sense of words linked to food ads. 음식 광고와 관련된 그 단어들의 그 의미 변화. 얘가 이제 정확한 필자가 얘기한 걸 잡아낸 게 되겠죠. 3번 Influence of capitalism on the industrial food system. 산업 음식 시스템의 자본주의의 영향. 너무 추상적이지 글이. 이 정도면 한 5가지 글은 더 쓸 수 있을 걸 이 주제로.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Various ways to attract customers in the food industry. 전혀 헛소리고요. Necessity of meaningful word association and commercials.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래 아는 전통적 의미랑 광고에 쓰는 단어의 의미가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사람 주장했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지 같아야 되고 저건 잘못됐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필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지랑 다르게 주제는 헷갈립니다. 다른 것들도 주제가 아닐 뿐이지 맞는 말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요지는 딱 하나만 맞는 말이고 주제는 나머지가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를 더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혹시 3번 질문 있나요? 괜찮아? 자, 4번 보자. 4번은 이제 자연재해와 노화 아니면 그 고령화에 대한 지문인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면
세부적 정보를 가지고 정답을 고를 확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 부분, 그 실수 안 하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자연재해와 고령화는 두 개의 문제다. 근데 어떤 문제? The societies have been dealing with. 사회가 이제 해결하고 있던 문제다. With for all human history.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계속해서 다루고 있던 문제다. 정부는 그 두 개 모두 반응해야 한다,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역학관계는 are entirely different. 완전히 다르고요. This has profound consequences. 이것은 큰 영향력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 For the nature of the response. 그 대응의 본질에 큰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 자, 자연재해. 그 다음에 고령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다 정부가 당면한 문제예요. 자연재해 해결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 고령화 해결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야. 둘 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반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왜 그런지를 보자고. Simply by plotting the aging slope. 자, 플러팅은 점을 찍다는 뜻이거든, 원래. 그래프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그래프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사실은 그 사이 모든 함수값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점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연결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그냥 직선으로 그려버리지만 plotting the aging slope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고령화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정책 기반자들은 go a long way, 먼 길을 간다. 어디를 향해서? understand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에서 먼 길을 간다. 즉 이겁니다. 문제 해결점이 여기 있고 시작점이 여기면 이만큼 온다는 거야. 해결점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거꾸로 해석하는 친구들 있거든, 가끔. 요거는 해결하는 데에 가까워진다. 해결하는 그 도착 지점까지 멀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는요, 고령화를 그냥 데이터화해가지고 그래프를 쫙 그리기만 하면 문제의 본질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예요.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1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70년대에 훨씬 많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번에 수능 40몇만 명이 봤잖아. 내가 봤을 때 65만 명이 봤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인구가. 그러니까 고령화 심화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치? People get older at a constant and reliable rate.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속도로 나이가 들어간다. 당연하지. 1년에 한 살씩만 많아지잖아, 모든 사람들은. 이제 1년에 2살씩 많아지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고 있다고. There can be disagreements over how to solve the aging problem.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그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정치적 영역이다. 그러나 the nature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본질은 is never in dispute. 절대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명백하니까. 이유가 명백하잖아. 고령화 왜 생겨? 출산율 낮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니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는 문제는 저출산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그 원인에 있어서 원인이 명확하고요. 예측 가능성이 있나요? 예측 가능성이 있죠. 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잖아. 점점 태어난 애들은 줄어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벌려놓으면 고령화 사회 된다는 거는 자명한 일인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측 가능성.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constant and reliable 이라며. 예측 가능하게 심화되고 있는 문제다. 자, 그리고 plotting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은 그러면 사실 이 사이에 원래 however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뺀 거죠. 이 사이에 원래 고령화, 자연재해 두 개의 사례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연결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헷갈리라고 일부러 뺀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원래 역접의 연결사 on the contrary 또는 however 이런 연결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자, plotting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natural disaster. 이것은 does very little, 거의 하지 않는다. 거의 이게 뭐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프 그려봤자. To advance understanding of this problem. 이 문제의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는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인구 출생률, 사망률 그냥 그래프 쫙 그려놓으면 문제의 본질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어. 누구나. 이론의 여지 없이. 하지만 올해는 자연재해로 몇 명 죽었고 작년엔 몇 명 죽었고 그전엔 몇 명 죽었고 라고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봤자 자연재해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자, 뭐보다 other than emphasizing the randomness of natural disasters. 그 자연재해의 무작위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별로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연재해는 얘는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 두 개의 문제를 직면했는데 해결책이 다르다. 해결책 다른 이유는 얘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애고 얘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애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reparing a policy response is therefore 자리가 여기죠. 그러므로 정책적 대안을, 정책적 그 준비 또는 반응을 하는 것은 much easier, 훨씬 쉽다. 일부 영역에서. 그럼 이 일부 영역, 쉬운 영역이 어디예요? 고령화야, 자연재해야? 고령화에서 쉽겠지. 자연재해는 예측이 안 된다며. 이거 고령화예요. 자, then 어디보다? in others. 얘가 이제 자연재해겠지. 정책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게 이쪽이 쉽잖아. 그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 지금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고령화 사회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하지만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서는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 이제 허리케인이 올 것 같으니까 여기 뭐 다 방지 뭐 그런 건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When inputs are reliable and easy to predict. 자, 들어가는 입력값이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쉬울 때 it greatly facilitates information processing. 그것은 정보 처리를 촉진한다. 그리고 allows for anticipatory problem solving. anticipatory는 이거는 사전에 예방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방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 이때는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 When problems are causally complex, 인과적으로 복잡하고 multivariate, 다변화되어 있을 때, 다양한 변수가 있을 때 determining the appropriate response is reactionary endeavor.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reaction, 이게 반응이잖아. 반응적인, 즉 사후적이라는 뜻이에요. 사후적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이거는 사후적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써놓은 선지를 갖다 고른단 말이야. 근데 이 글이 이거 또는 이거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 문제의 본질에 따라 해결책이 다르다라는 게 글의 그 주제인 거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제는. 그럼 한번 하나씩 날려보자. Risks of hasty decision making during natural disasters. 자, 저건 완전 헛소리고요. Reasons for governmental concerns about aging population. 이건 얘만 본 거잖아. 이 둘 중에 사례에서 하나만 본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significance of studying the comprehensive history of policy making.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 역사 공부하란 말이 어디 있는데 그래. 전혀 아니죠. 4번. Different approaches of governmen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blem. 문제의 본질에 따라 정부가 다양하게 취하는 방법들. 얘가 주제가 되겠지. 이런 방법, 이런 문제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문제에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본질에 따라 정부의 정책은 다르다라는 걸 필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5번 Advantages of anticipatory problem solving in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전적,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의 이점. 일단 이런 말이 제대로 들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얘는
얘만 본 거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구체화시킨 거죠. 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맞춘 사람 있나요 혹시? 좋습니다. 우리 이제 7번으로 가보자. 7번. 얘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한번 해보자고. The arrival of industrial age. 자, 그 산업 시대의 도래는 change, 바꿨다. The relationship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시간과 노동 그리고 자본의 관계를 바꿨다. Factories could produce around the clock. 공장은 저 around the clock이 뭐냐면 이렇게 시계 있잖아, 동그란 시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around the clock이. 공장은 하루 종일 생산할 수 있었고요. They could do so.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 With greater speed and volume than ever before. 전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양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렇다 치고. A machine that runs 12 hours a day. 12시간 동안 작동하는 기계는 will produce more wages. 더 많은 생산품 낼 거다. 어떤 거에 비해서? 8시간 동안 작동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24시간 동안 작동하는 기계는 더 많이 생산할 거다.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할 거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뻔한 얘기하고 있어. As such, 그와 마찬가지로 at many factories, 많은 공장에서 the workday is divided. 근무 시간은 나눠져 있습니다. into 8-hour shift. 8시간 범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직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 이런 데서 엔지니어들이 교대 근무한단 말이야. 8시간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8시간, 8시간, 8시간 해야 세 바퀴를 돌려가지고 공장을 안 멈추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there will always be people on hand. 계속해 사람이 있도록 to keep the widget machine humming. 그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대체 이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니 이게 해석이 안 되죠. 되게 쉬운 글이거든요. 거의 1학년 수준의 글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가 안 보여. 그래서 8시간 노동이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야? 전혀 글의 소지가 안 보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있어요. Industrialization raised the potential value of every single work hour. 산업화는 잠재적 가치를 상승시켰다. 뭐에? Every single work hour. 일하는 시간에 잠재적 가치를 향상시켰다.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안 보여. 근데 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겼어, 문장이. 갑자기 글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어투가 바뀌었죠? 중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the more hours you work, 네가 더 많이 일할수록 the more widgets you produce, 더 많은 걸 생산하고 the more money you made,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다. 그럼 이거는 얘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간을 더 때려 넣을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 사회에서는. And thus wages became tied to effort and production. 그래서 임금은 뭐랑 연결이 돼버렸어요? 노력과 생산과 연결이 돼버렸다. 오, 그래? 그래? Labor. 자, 노동은 그리고 previously guided by harvest cycle. 자, 이게 이제 대비하는 핵심이에요. harvest가 수확하다는 뜻이잖아. 수확 주기에 전통적으로는 기존에는 수확 주기에 의해서 얘가 결정됐어요. 이런 말이야. 농부가 12월에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려 해도 생산량이랑 관계 있는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야. 그렇지? 장마 올 때 다 쓸려 나가고 있을 때 농부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 소득의 변화가 없을 거야, 그때는. 반면에 공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새벽이나 돌리면 나오는 거잖아, 생산품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야 글의 요지가 나왔어. 이 앞에는 다 헛소리 하다가 이 마지막 문장에 와서 글의 요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labor, 노동은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이거는 그 수확 주기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became clock oriented. 자, 뭐에 의거한다? 시각에 의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society started to reorganize around
new principles of productivity. 새로운 그 생산성의 원리에 기반해서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럼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노동이라는 게 옛날에는 자연에 의해서 제약받는 거였다면 지금은 자연이 아닌 시간에 의해서 제약받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번 Shift in the work time paradigm brought about by industrialization. 이게 내가 방금 얘기한 문장 그대로지. 산업화에 의해서 가져와진 패러다임의 변화. 2번 Effects of standardizing production procedures and labor market. 헛소리고요. Influence of industrialization on the machine-human relationship. 기계와 인간의 관계라는 말이 이 글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얘도 헛소리고. Efficient ways to increase the value of time in the industrial age. 시간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시간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일단 여기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적이 없어.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방법도 시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뭐야?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언급돼 있었을 뿐이지. 두 개 다 틀렸기 때문에 4번은 날아가고요. 5번 Problems that excessive work hours have caused for laborers. 그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시간이 가져온 문제점. 지금 이 글에서는 과도한 업무 시간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연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그 방향성이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맞춘 사람. 자, 우리 그러면 주제 추론 뒷부분으로 좀 가볼 텐데요. 6, 7, 8 좀 보고.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그 사이에? 어디? 앞에 5번 몇 페이지? 잠깐만요. 5번 혹시 틀린 사람 있나요, 또? 이거 그럼 끝나고 내가 따로 봐줄게, 5번은. 끝나고 잠깐 있어요. 우리 그러면 원래 보기로 했던 6번으로 가봅시다. 우리 같이 안 푸는 문제를 다 채점돼 있죠? 자, 해보자. Environmental learning occurs when farmers base decisions on observations of payoff information. 와, 환경적 배움이 발생한다. 언제? 농부들이 그들의 결정을 기반할 때, 어디에? 관찰에 기반할 때, payoff information, 잘 되는 정보, 즉 뭐 가치 있는 정보에 그 관찰에 기반할 때 발생한다. 뭔 말이에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아직. They may observe their own or a neighbor's farm. 자, 그들은 그들 자신의 또는 이웃의 농장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it is empirical results. 이것은 그럼 단순히 뭐야? 경험적 결과다. They are using as a guide. 그들이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경험적 결과일 뿐이다. 뭐가 아니고 이웃 자체가 아니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게? 조금 더 가보자고 이제.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 and assessing such factors as relative advantage. 자, 그들은 농업 활동을 관찰하고 있어요. 뭐로? 실험으로 보고 있어. 농업을. 그 다음에 assessing, 그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뭘로? As relative advantage. 이건 비교 우위다.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내가 가진 자원과 얼마나 호환되는지의 관점에서. 또는 difficulty of use. 그 사용의 어려움, 난점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trialability. 자, 이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필자가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돼 있지. trialability. How well it can be experimented with. 그것이 얼마나 쉽게 잘 실험될 수 있는가 등등의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A란 농장이 있고, A란 농부가 있고, B란 농부가 있어요. 각자 이렇게 농장이 있겠지? 근데 똑같은 식물을 키우는데 A라는 농부의 농장에서는 굉장히 곡물이 잘 자라요. 근데 B라는 농부의 농장은 안 자라.
그럼 B 입장에서 뭘 할 것 같아? A가 하는 짓을 따라해 보겠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자. A랑 B랑 얘는 여기 수학량이 엄청 많고 얘는 수학량이 엄청 적어. 그래서 B가 A가 쓰고 있는 농업 방법을 그대로 복제해 와가지고 자기 땅에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B의 땅에서 곡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되죠? 두 개가 똑같은 땅이어야 돼. 근데 같은 땅이 아니잖아. 이게 실험실에서의 통제 변인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뒤에 나올 거야,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이 사람의 농업을 가서 관찰하고 A란 친구는 이거 이렇게 하더만 이런 이상한 곡괭이를 쓰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그 곡괭이를 그대로 사와서 자기 땅에 쓴다 한들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But the criterion of trialability, 자, 이게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이게 진짜 문제더라. It'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자, 농부들이 항상 실험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실험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결과를 보고 그렇게 복제해 와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요건 사실이야. 근데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작동하고 있는 농지는, 즉 지금 현역으로 쓰이고 있는 이 농업지는 어떻다? 잘못된 실험실이다. 이거는 오류가 있는 실험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계 친구들 많으니까 뭐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 약이 하나 있어, 약. 그다음에 색칠해야 돼. 약이요, 약. 자, 이게 무슨 약이냐면, 자, 약인데, 무슨 약이냐면, 이게 간 수치를 낮춰주는 약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 술 많이 먹으면 간 수치 올라오거든. 낮춰주는 약이야. 자, 얘를 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 약을 줬어요. 임상실험으로. 근데 A한테는 이거랑 같이 비타민 C를 복용하도록 했고 B한테는 이거 굳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는 간 수치가 내려갔고 얘는 그대로야. 이 약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요? 이 약 덕분에 간 수치가 내려갔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 안 되지. 왜? 편인 통제가 안 돼 있잖아. 비타민C를 줬으면 안 되지. 그럼 저 사람한테 모든 거 똑같이 먹게 하고 그 상태에서 약 먹었냐 안 먹었냐로 간 수치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판단했어야 제대로 된 실험이잖아요. 그걸 농지에서 어떻게 할 건데? 농부들은 그런 거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flawed and laboratories,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외부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인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저기서 하는 걸 그대로 갖다 복제해 온다고 해서 그 결과 그대로 나올 거라는 보장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Farmers cannot set up the controlled conditions. 자, 농부들은 설정할 수 없어, 세팅할 수 없어요. 통제된 조건을 만들 수 없어. Professional test plots.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이제 연구 시설에서의 이 실험하는 이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농부들 말고 뭐 이제 수산 무슨 연구원 이런 국가 시설에서는 진짜로 똑같은 재질의 흙을 이렇게 두 개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실험할 수 있겠지.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대학, 국가 단위 시설에서 어떤 연구를 위해 가지고 똑같은 샘플을 의도적으로 채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에 있는 미생물 양까지 똑같이 맞춰 할 수는 있지. 근데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거는 엄청 큰 스케일의 이 농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엄청 큰 땅을 어떻게 이렇게 맞출 거예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나온 짓이다. 자, farmers also often confront complex and difficult to observe phenomena. 이 사람들 뭘 직면하게 되냐면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That would be hard to manage. 관리하기 어려운, even if 심지어 보면일지라도 they could run controlled experiments. 그들이 통제되는 실험을 하더라도 이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해석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잖아. 농부가 진짜 A 땅에 가가지고 진짜 요만한 땅에서 이렇게 똑같이 요만큼 두 개 퍼와서 이 정도면 거의 같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퍼와가지고 무슨 실험을 한다 한들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모를 거다. 네가 어떻게 알아? 농부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Moreover, 게다가 그러면 이거 moreover이잖아. 시간 줄인 팁 드리면 게다가죠. 지금 여기 두 번이나 무슨 얘기하고 있어? 농부는 실험 제대로 못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치? 실험하는 게 진짜 실험이 아니다. 게다가 하면 이 뒤에도 무슨 말 하겠어? 농부는 진짜 실험 못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굳이 읽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Moreover. 자, 그래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바로 찾아보면
Limitations of using empirical observations in farming. 농업에서 경험적 관찰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점. 이 정확한 글의 요지였지. 경험적 관찰 해봤자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게 이 필자의 주장이었잖아. 1번이 그대로 정답이고요. Challenges in modernizing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전통적인 농업기구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헛소리지. 헛소리고. Necessity of prioritizing tribally in agricultural innovation. 자, 전혀 무관한 얘기죠. Importance of making instinctive decision. 자, 요게 직관적인 이런 뜻이거든. 직관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냐고. 아니지. 자, ways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예상할 수 없는 농업적 현상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필자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맞춘 사람 6번. 자, 7번 가보자. 7번. 우리 8번까지만 가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conventional wisdom. 전통적인 지혜는, 저렇게 전통적인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 상당한 확률로 무슨 말이 나와요? 현대의 지혜는 이런 말 나오지. 또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지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냥 모의고사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왔어. 뒤통수 치잖아 맨날. 얼얼하잖아 맨날 맞아가지고. 아마 나올 거야 얘도. 아마 나올 거야가 아니고 난 알지 나오는 거를. 난 글을 읽어봤으니까 나올 겁니다.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죠? 자, conventional wisdom은 플라톤과 데카르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 전통적 지혜는 credit 뭐뭐에게 무슨 기여를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I credit her 하면 제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런 뜻이야. 그 사람한테 공로를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인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특히 천재들에게,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천재들에게 그 공로를 돌린다. 즉 개인의 역할을 중시한다가 7번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개인의 역할을 중시한다.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은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and causes, 사회문화적 영향과 그 원인들은 are minimized, 최소화된다.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자, 개인이 있고 개인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영향과 어떤 인과관계는, 자, 사회문화적 요인은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Minimized, ignored, or eliminated. 이게 배제한다는 뜻이잖아. 셋다. 그치? 배제한다. Thoughts original and conventional are identified with. 요거 동질화하다라는 표현인 거 내신 때 공부했었죠. 지문에서. 생각은 뭐랑 동질화되냐면 개인과 같다고 여겨진다. 어떤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있잖아. 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여겼다는 거야. 내가 A라는 이론을 전개했으면 그 이론 전적으로 내 거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서구적 사상입니다. And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 are and do. 자, 특별한 것들은 are traced to their genes. 그들의 유전자로 추적된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거는 그들의 유전자와 그들의 뇌 안에서 작동하는 거다. 사회적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전통적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개인이 짱이라는 거야. The trick here is to recognize that individual humans are social constructions themselves. 자, 여기 트릭. 얘가 무슨 뜻일까요? 트릭. 이게 해결책이라는 뜻이잖아요. 해결책 내지는 지름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해결책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거야 라고 전개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단 말이지. 없어요?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문제 제기가 된 거야. 원래는 사실의 진술이었지만 여기서 근데 해결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필자의 입장에서 얘가 뭐라는 거예요? 필자 입장에서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트릭이라는 단어가 시그널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recognize that. 자, 인지해야 돼. individual humans. 자, 개인들이 are 어떻다? social construction themselves. 이미 그들 자신이 사회적 구성체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 사회 문화적 요인을 배제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필자는. 그치? 필자는 개인에게 공로를 돌려. 이게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이게 필자가 생각하는 맞는 방법인 거야. Embodying and reflecting, 뭘 반영하면서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면서 그들이 살면서 노출되어 왔던 개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사회, 문화가 개인을 형성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Our individuality is not denied. 자, 우리의 그 개인성 또는 이제 개별성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부인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it is viewed as a, 자, 이것은 보여진다. 뭘로? A product, 산물로 보여진다. 뭐의 산물?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사회 문화적 경험의 산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인성, 자, 개인이 있죠.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의 구성 요소가 이게 개인은 사회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적 생각이 틀렸다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지. 개인이 짱이고 그 개인 옆에 수반되는 사회 문화는 사실 전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전통적 사상이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개인 하나하나가 이미 사회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숨겨놓은 거야. 이 앞에 만약에 The conventional wisdom 어쩌고저쩌고 is problematic 이란 표현이 나왔으면 이 글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뺀 거야. 일부러 빼고 이게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 놓은 다음에 딱 하나의 단서를 남겨놓은 거지. 어려운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the brain itself is a social thing. 뇌 자체도 사회적인 기관이래. Influenced structurally and at the level of connectivities by social environments. 그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다음에 level of its connectivities, 그 연결성의 수준에서도 다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집합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게 추상적 표현은 좀 어려운데 individual is legal, religious, political fiction이래. fiction.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람은 개인이라는 개념은 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소설이다, 허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개인의 중요성을 낮춰보고 사회 문화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한다는 거지. 요게 필자의 입장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글도 어려웠지만 되게 헷갈린 선지가 있을 수 있어요. 1번부터 가보자. Recognition of social nature inherent in individuality. 뭘 인지하는 거야? 사회적 본질을 인지하는 겁니다. 개인성에, 개별성에 내재한 사회적 특징을, 사회적 그 본질을 인지하는 것. 이 노란색 문장이 그대로 1번이 되는 거죠. 보이지? 얘가 답인데 Ways of filling the gap between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얘가 답이 되려면 이 양자가 얘도 사실이고 얘도 사실인데 이 사이에 간극을 채워야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필자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필자는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입장이야. 그치? 얘가 맞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갭을 채울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issues with separating original thoughts from conventional ones. 자, 이건 이제 헛소리죠. 이건 전혀 무관한 얘기고. 자, 4번. Acknowledgement of true individuality embodied in human genes.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매력적이지? 봐봐. 인지하는 거야. 진정한 개인성을 인간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진정한 개인성을 인지하는 것. 딱 하나 단어만 바꾸면 그대로 주제가 된다. 뭘 바꿔야 돼요? 인간의 유전자 안에 개인성이 들어가 있어, 사회성이 들어가 있어. 사회성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면 뇌 자체가 이 부분이 사회성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주제문이 되는 거야. 이게 사회성이 되면 1번, 4번이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하나 단어로 오답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차 하면 바로 이런 거 고른다.
자, 5번도 나름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Necessity of shifting from individualism to interdependence. 개인주의에서 상호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의 필요성. 개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야, 우리 상호 협력하자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 여기서?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지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돼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interdependence는 여기서 얘기하는 social culture이랑 또 정확하게 같은 개념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필자가 사실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오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좀 헷갈릴만 했고 얘는 단어 하나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 2번, 3번은 골랐으면 이건 글을 안 읽은 거고. 아시겠죠? 맞춘 사람 7번. 오, 좋아요. 자, 8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제 아마 요 정도 페이스, 요 정도 속도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진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 요지처럼 한국어로 돼 있는 건 사실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뭐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고 빈칸 되면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어려워지겠죠, 지문이. 지금은 객관식으로 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주제를 고르는 거지만 그거는 주제를 내가 채워야 되는 거니까 빈칸 좀 더 어렵겠지. 그럼 빈칸 들어가서 한번 하고 자, 해보자. In Kant,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Geometrical shapes are too perfect to induce an aesthetic experience. 진짜 해석하기 싫게 생겼다? 모른다는 거 너무 많아. Geometrical, 이건 알겠지. 기하학적이란 뜻이죠. 기하학적 모양은 too perfect, 너무 완벽해. induce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거 유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도하기에 너무 완벽하대. aesthetic experience, 미적인 경험을 유도하기에 너무 완벽하다. 이게 뭔 소리일까? 미적인 경험을 유도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게 기하학적 문양이다. 일단 기하학적 모양이 뭘 것 같아요? 뭐 전혀 떠오르는 게 없지 사실. 그냥 뭐야 이게?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야. 근데 좀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좀 더 가보자. Insofar as they agree with the underlying concept or idea. 자, 더 날리고. Geometrical shapes. 자, 기하학적 모양들은 can be grasped. 상상될 수 있지만 but they do not give rise to emotion. 자, 그들은 뭘 하지 않는다? 감정을 촉발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they do not move the imagination to free and new length. 상상을 자유롭고 새로운 곳으로 이끌지 못한다. 즉 창의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한번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 기하학적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이 첫 번째로는 너무 완벽한 거야. 너무 완벽. 해서 미적 경험을 유발하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자, 감정과도 무관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창의성을 도모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렇답니다. 자, forms or phenomena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반면에 형태나 현상 얘네들은 possess a degree of immeasurability. measure, 측정하다죠. measurability, 측정 가능성. immeasurability, 측정 불가능성. 즉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측적 불가능성. 불완전성이야 이게.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고. 불완전성. 자, 이 친구들은 내재적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 제약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즉 제약이 없어.
stimulate the human imagination. 자, 이 친구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창의성이 오다. 이렇게 대비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 이거 직사각형이에요? 이거 기하학적 의미에서 직사각형이야? 아니면 형태로서 직사각형이야? 기하학적인 직사각형이 되려면 여기에 그 어떠한 꼭지점, 뭐 점도 있으면 안 되죠. 이걸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얘가 스트레이트 해야 된단 말이야. 절대로 여기 굴곡점이 있어서는 안 돼. 굴곡점이 있으면 이거는 기하학적인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다른 예시 들어볼까? 나 동그라미 없냐? 동그라미. 그래, 이 컵. 이 정도면 보통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 기하학적인 원의 정의가 뭐예요? 중간에 점 꽂아놓고 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집합, 이렇게 동그라미 묶어가지고 집합해버리면 그게 원이 되는 거잖아.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진짜 원일 것 같아, 이게? 엄청 울퉁불퉁하다고, 이게. 이거는 기하학적인 원이 아니에요. 형태적인 원인 거지.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거는 기하학적인 원은 전자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이 완벽하게 원으로 그려진 이런 원은 너무 완벽해서 미적 경험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창의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자 주장이야. 반면에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원은 불완전성이 있죠. 제약이 없지. 지 멋대로 삐뚤빼뚤한 거잖아. 선미현미경으로 보면 얘는 창의성을 도모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난 여기 별로 동의 안 해요. 난 저렇게 생각 안 해. 난 이게 훨씬 더 미적 경험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필자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필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글이 보일 겁니다. 얘는 사실은 칸트가 주장한 내용을 원래 알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글이었어요. 이걸 배경 지식 없이 저렇게 정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문제가 나오니까 어쨌든 대응은 해야겠지만 거의 이거는 국어 비문학에 가까울 정도로 이 글에서 모든 내용을 다 뽑아내는 그런 글이었다.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게 풀 수밖에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자.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immeasurable objects. immeasurable이래. 측정 불가능한 물체들. 측정 불가능한 거 이쪽이죠. 형태 또는 현상과 관련된 쾌락은 can be defined, 정의될 수 있다. 뭘로? Enjoying one's own emotional and mental activity. 누군가의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쾌락이 있다는 거지. 필자 이렇게 얘기하죠. 쾌락이 여기서 온. 이게 필자 입장입니다. Namely, the pleasure consists of being challenged and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decode the phenomena present to view. 자, 대표적으로 이러한 쾌락은 자, 뭘 포함하냐면 being challenged, 도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 겪는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와 이걸 이게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는 그 고민을 하는 과정이 사실 이 쾌락의 본질이다라고 칸트는 얘기했거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하학적으로 완벽해.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면 나는 거기서 고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없잖아. 그치? 모든 게 그냥 정말 이상적인 세계처럼 완벽하다 하면 이건 지적인 쾌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칸트는 실제로 기하학적인 동그란 원과 돌을 들어가지고 원을 비교하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지문을 만든 거야 지금. 자, furthermore, 게다가 part of the pleasure comes from having one's comfort zone violated. 또한 그 쾌락의 일부는 어디서 오냐면 누군가의 그 편안한 구역이 침범되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면 내 마음은 편안할 수 있잖아. 그 편안함이 쾌락은 아니라는 거야. 그 완벽한 편안함을 누군가 와서 조금씩 깨트려야 돼. 여기 와서 툭 건드리고 툭 건드리고 툭 건드리면 이거를 해결하면서 내가 지적 쾌락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 칸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컨 어디였지? 자, 8번 정답을 좀 보면요. Diversity of aesthetic experiences in different eras. 시대적 차이가 있었어요? 시대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나 이게?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야? 그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야. 시대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아가고.
inherent beauty in geometrically perfect shapes.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의 내재적인 아름다움이 정확하게 글의 유지 반대지 이게. 없다네. 여긴 아름다움이 없다네. 정확하게 반대 말입니다. 2번 고른 사람은 스스로 4번 왜 안 골랐는지 생각해보세요. 저거 같은 말이거든. Natural inclination towards aesthetic precision. 미적인 정밀함을 향한 자연적인 선호. 미적인 정밀함이 뭐야? 완벽하게 들어만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2번, 4번 사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번이나 4번 골랐으면 왜 나머지 하나는 답으로 생각 안 했는지를 한번 반문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둘 다 답이 아니거든. 이 두 개 같은 말이거든요.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다. 3번. Concepts of imperfection in modern aesthetics. 자, 현대 미학에서 불완전함의 개념. 불완전함을 개념적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없었지. 물론 여기 있는 이 4개의 단어들을 조합하면 주제를 만들 수 있어. 주제에 들어갈 법한 단어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오선지예요. 하지만 진짜 읽어보면 불완전함의 개념적 정의가 이 글에 있지는 않거든. 그치? 그래서 8번은 틀렸고요. 3번 틀렸고. 5번 aesthetic pleasure from things unconstrained. unconstrained. 제약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쾌락. 5번이 정답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얘는 앞부분에 읽다가 쫄았을 학생들이 많을 거야. 되게 어렵게 써놨거든 글을. 근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사실은 나름 뻔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칸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했던 글이긴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시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또 못하겠네.